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히 오래 사는 걸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10년 이상 병치레를 하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병의 징후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연관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그 부위부터 주목해봐야 한다는데요. 대체 어디에 무엇이 나타나는 건지 소문의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바로 손가락에 숨어 있다는데요. 질병에 따라 증상도 어찌나 천차만별인지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소문부터 만나보시죠. 하트 모양의 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얼핏 보면 그저 그런 손 하트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답니다. 특정 부위의 기능에 따라 하트 모양도 달라진다는데요. 자세히 물었습니다. 폐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라든가 폐섬유종, 기관지 확장증, 폐농양 같은 거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몸에서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인 폐. 이곳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손가락만 봐도 알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손가락 틈새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데요. 폐 쪽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손가락 끝이 부어오르는 곤봉지 증상이 있게 됩니다. 손가락 끝이 곤봉처럼 뭉툭해진 것을 뜻하는 곤봉제 증상. 초기엔 단순히 부은 걸로 오해하기도 한다는데요. 정상적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160도 정도? 근데 그 클럽이 되게 되면 그 곤봉지가 있게 되면 180도 정도가 되는 건데요. 마른 몸 모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어쩌다 뭉툭하게 변하는 걸까요? 말초 쪽으로 가는 산소나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양소도 받아야 되고 산소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말초 혈관이 더 많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툭 붉어져 나오는 모양새가 되는데요. 폐는 숨을 통해 들어온 산소를 심장에 전달하는데요. 그 양이 부족하면 다른 혈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무조건 폐 질환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데요. 곤봉지가 있다고 어떤 질환이 있다고 딱 이렇게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경향성을 띨 수 있으니까 더 주의해서 지켜보자 이런 정도의 어떤 워닝 사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트 모양을 만들었을 때 마른 모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면 폐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문은 한 논문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까지 진행했다는데요. 자, 네 번째 손가락을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두께에 따라 병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소문. 이 두 번째 마디의 두께가 유독 얇은 사람이라면 이 증상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는데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의 두께에 따라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가능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장에 대한 부분은 신경계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뭐 과민성 장증후군처럼. 그래서 우리 넷째 손가락 같은 경우가 바로 호흡기계 그리고 신경계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위의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서 특히 두 번째 마디의 두께가 중요한 건 그 왜죠? 넷째 손가락 둘째 마디가 신경쇠약부에 해당되는 상응점이기도 해요. 신경계에 해당되는 부위가 서로 나타나는 서로 대응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 마디가 대장의 상태와 대응한다는 건데요. 과연 얼마나 일치했는지 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그널에 대한 확률은 70-80% 정도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손가락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상관관계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연구라는데요. 아직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랍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소문입니다. 이번에 남성분들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심장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좀 생활 주변에서 알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 연구예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심장, 그 상태를 손가락으로 알 수 있다? 검지하고 무명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무명지 길이가 긴 사람들이 심장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손가락과 심장 건강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둘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길이에 따라 심장 상태가 달라진다는 소문. 심장 질환을 앓는 남성 환자 20명과
정상인 20명을 대상으로 두 손가락의 길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정상인의 경우 검지가 긴 사람이 20명 중에 2명뿐이었고요.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무려 17명이나 됐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심장이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사람은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네 번째 손가락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선 심장이 튼튼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테스토스테론이 잘 나오고 그것이 눈에 띄는 거로는 무명지 길이가 검지보다 길고 이렇게 세 개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손가락의 이상 증상이 질병의 신호라는 소문. 그럼 우린 이 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항상 조심해야 될 건 그것이 의미하는 것보다 너무 크게 또는 너무 작게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큰일 난 건가 보다 해가지고 미리 겁을 집어먹을 것도 없는 거고, 아,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곰봉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인디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많으니까 이건 별거 아니까 그냥 무시해야지 이렇게 봐도 안 되는 거고요. 남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행위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